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격 종목 말수 시간이죠.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현재 시장 코스피 2300, 코스닥 730선, 저가 매수대 아직 지하실 남았다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조금 오르면 그 뒤로 쭉 빠지는 굉장히 개인들을 지치게 만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바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는 좀 괜찮을지, 이렇게 오늘이 반등의 신호탄일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도 오늘 해볼게요. OX, 네네. 저가 매수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하실이 남았다. 저가 매수라 생각하면 O를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오. 네. 두 분 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저가 매수를 할 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까지 고민스럽기는 해요. 네. 시장이 어떻게 갈지가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통위까지 해서 FOMC까지 해가지고 사실 크게 악재 상황은 없어요.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유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제도 좀 밀린 상황이고 유가가 $100 초반까지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주면서 이게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플레가 좀 잡히는 모습이에요. 잡히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서 사실 이게 조금은 시장 자체가 더 이상 과도하게 빠질 이유 자체가 좀 없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7월 달에 FOMC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렇고 우선은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0.5를 올리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FOMC 같은 경우는 0.75를 올리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제 큰 악재 상황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장이 지금 조금씩 어찌 보면 외인들이 오늘 조금이라도 조금 매도가 과한 매도가 아니라 매수 흐름으로 오늘 장중에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약간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기관들은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만 계속적인 매수가 좀 잡히고 있고 그 외에 기관들은 잘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 개인들의 물량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최근래에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간 보면은 6월 달 들어서 개인들이 계속적인 매수 집중을 했어요. 근데 요 근래 며칠 이번 주 상황을 보면은 개인들의 매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바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를 좀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우선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을 해요. 언제까지 갈 수 있냐면 저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7월 달에 물가 관련된 지표들 분명히 좀 보시게 될 텐데 잘 나올 거예요. 전년, 그러니까 전월비 대비해서 양호한 수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요? 유가가 잡혔으니까, 조금 잡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관련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7월부터 마찬가지고, 이 상황들에서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해요? 안정은 돼요. 근데 다만 시장이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시장이 더 빠지진 않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종목 자체가 또 실적 2분기는 괜찮게 나올지 3분기에 대한 불안감이 또 휩싸이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땐 진짜 선별적으로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좀 살아날지에 대해서.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좀 시장이지만 어찌됐든 더 이상 막 지하실을 급하게 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고 반대매도 오늘 굉장히 많은 수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좀 오전장이 괜찮다가 약간 좀 밀려 내려가는 시장이 반대매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좀 다른 종목, 반대매 나오지 않는 종목을 파시는 경우들은 많거든요. 오늘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없잖아 좀 많아서 조금 시장의 둔화가 우려되긴 해요. 오후장 들어서 더 약간 더 밀릴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어찌됐든 바닥은 조금씩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좀 앞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그러면 지금 대세 상승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대세 상승이라는 표현은 네. 이게 이런 시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
3,000포인트 넣고 3,400, 500, 600, 700 쭉 갈 때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대세 상승이란 표현을 하기엔 너무 이른감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좀 단기 반등 시장으로서 낙폭가대에 대한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대세 상승을 보기에는 경기 상황 자체가 풀려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연말까지의 대세 상승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차분한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급한 급등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단기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바닥으로 봐야죠. 그래 안 그러면 개인 투자자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리다가 갑자기 또 빠져버리면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는 구간대를 고민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되는 거는 침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물량 압박이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하나씩 보면 물가는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원자재 가격 차트를 다 띄워보시게 되면 유가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이미 고점은 쳤어요. 특히나 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치고 나서 넥라인을 깨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끝이 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가는 잡힐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채권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급락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럼 물가는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번에 뭐 7월 달에 0.75% 한다? 자이언트 스텝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지표가 과연 계속 이제 안 좋아질 거 뻔한데, 이게 그냥 나 무조건 0.75 할 거야 이렇게는 단정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유화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럼 요거는 일단은 뭐 중립으로 논다 치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예요. 최근 들어서 반대 매매 물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매도가 안 나왔어요. 전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거래소 매도가 6,700억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부분 다 손절성 물량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로스컵 물량이랑.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벌써 4,000억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300억이에요. 단기적으로 코스닥에서 개인 매도 금액이 저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악성 매물은 좀 소진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순간에 있어서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인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의 바닥은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고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오프 채팅방이 있었었는데, 네. 레버리지 관심 있으신 맞아요. 분들 사셔라.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분이 여기서 밀리는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더 밀리더라도 그 가격대 위로는 올라가서 팔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밸류가 지금 싸요. 밸류가 싼 그런 상황들인데 PER은 일단 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추후의 얘기지만 기업의 실적 전망치는 꺾여 내려와야 돼요. 계속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줄줄이 다 하향 조정할 거예요. 그럼 PER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PBR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PBR로 따져보래도 0.9배대 초반, 그러면 선행으로 보게 되면 0.8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고 뭐하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할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저는 더 좋다. 다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인 투자자들 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요거 장 마감 때까지 계속되는지 일단 체크해 보세요. 네. 만약에 이게 안 되고 만약에
다시 또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신용이 반대 매매가 나갈 겁니다라고 이제 문자가 띡 하고 와요. 근데 이게 담보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네네. 담보가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괜찮구나라고 해서 넘어가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V자 반등으로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악성 매물은 계속 소화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6월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7월 장 좋아야죠. 7월 장이 좋으려면 저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무조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통화싸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음 달에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이 국내에 올 것 같아요. 그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아마 통화수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7월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급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이라도 조금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물타기를 계속했는데 저가 매수 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를 하고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 현금이 없잖아요. 네.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폭이 많이 있다라면 기술적인 흐름들까지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 종목이 정말 좋아서 물타기를 하고 했다라면 기술적인 타이밍을 좀 노려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수량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나는 그게 대응이 안 돼라고 한다라면 비중은 조금 축소를 반등 기간을 활용을 해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은 거죠. 천천히 사셔야 되고. 네. 근데 아직 그 국내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고는 봐요. 제가 이제 제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라에서 좀 정책적인 부분 하나 풀어줬으면 하는 게, 경기 둔화가 나오고 또 물가에 대한 압력이 있으면 사실 저는 부가세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1, 2% 정도만. 그럼 그만큼 떨어지게 되거든요, 물가 압력 자체가.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사실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이제 힘들었었을 때 독일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인가 4% 낮췄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약간 좀 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정부에서 좀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분할 매수는 맞는데 무턱대고 오늘 시장에서 한꺼번에 담는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도 코스피도 그렇고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짧은 둔화가 왔을 때, 시장의 지수가 빠졌을 때 열려있는 자리가 그래도 2200포인트까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 2200 더 빠져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 따져봤으면. 그래서 나쁘진 않은 자리로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아까 장중에 외인들의 매수가 보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흐름에서 외인들의 좀 강한 매수세가 오전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관들도 외인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닥이다, 뭐 아니다의 그 수치 자체가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래도 상승 쪽 분위기를 타는 쪽이 약간 높게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 내리기는 어렵고 판단하기 밀려요. 그래서 사시는 거는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조금 우선 종목 시장 자체가 흔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대형주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낙폭이 좀 과했던 코스닥 쪽으로 살펴보실 때 코스닥의 대형주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두 번째 주제도 체크해보시죠. 다시 돌아온 2분기 실적 시즌, 경기 둔화 우려를 피할 업종은 공포의 폭락장이지만 어떤 분들께는 또 알짜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 반등장에 대비해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탄탄한 쪽을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경기 둔화 우려를 피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지
이번에 정지훈 위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경기 둔화가 만약에 온다? 뭐 지금 경기 둔화가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삼성전자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의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은 꺾일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침체로 들어가거나 뭐 하게 된다라면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주도인 국가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보게 되면 음식료 쪽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이나 아니면 유틸리티 쪽 뭐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유통 음식료 쪽 같은 경우도 괜찮은 주식 괜찮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많은 그런 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은 가릴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유틸리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좀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종목군들 오히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 역할을 좀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뭐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전기세 인상에 대한 얘기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전력이 거의 뭐 공기업이잖아요. 네. 죽일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뭔가 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 뭐 전기세 인상은 어쩔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한국전력이 오히려 지수방어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료 쪽에 있는 종목군들 뭐 식품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올랐잖아요. 가격을 좀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실적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쪽만 아니라 수출로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관련 종목군들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적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적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러니까 실적주들도 좋죠. 실적주들도 좋은데 지금 이제 가장 무조건 좋을 거야. 이거는 뭐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소재 네. 쪽이나 이런 쪽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보다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원통형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뭐 상신 EDP라든가 TCC 스틸이라든가 이런 쪽이 원통형의 수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마 계속 그 전략회의가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어제부로 아마 그 DX 부분 쪽은 마무리가 좀 됐을 거고 좀 새롭게 좀 회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뉴스나 이런 분 얘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을 가면서 삼성 SDI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공격적으로 방향을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원통형에 있어서의 이 증설이라든가 파일럿 장비 쪽을 예상을 하고 있고 원통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통형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PER로 따져봐도 뭐 7배 될란가요? 그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LNF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실적은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변동성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이게 시장이 만약에 밀려 내려왔을 때 어저께 에코프로 BM이랑 LNF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참다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들어 올려주지 못하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 섹터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차라리 원통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호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징크스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관심이 다들 많으신데 삼성전자는 좀 이제 반등을 하는 거겠죠. 괜찮게 보시죠? 삼성전자 좋죠. 우리나라 대표 네. 주식인데요.
네, 이제 좀 올라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6,800원 쪽에 있어서 저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네.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네. 사실 작년에 2020년도, 21년도에 2020년도 연말에서부터 21년도 연초 때의 급등이 나왔던 이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샀어요. 이걸 계속 올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샀단 말이에요. 네. 이게 10만 전자 간에 뭐하네, 뭐 13만 원 간에 뭐하네 그 얘기하면서 이제 9만 6천 원대까지 고점을 치고 밀렸는데 여기 이 부분들에서 21년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매물 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현금만 가지고 정말 장기 투자의 형태로 몇 년씩 투자할 거야 라는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 10만 전자 간다니까 물타기를 해서 그 올라가면 팔려고 했다가 계속 물타기 해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성 매물 소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자리 때는 원체 싸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또 하나는 M&A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보게 된다면 지금 자리대는 충분히 싼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혹시 삼성전자 갖고 계신지 여쭤보시네요. 저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사고 싶었는데 못 샀고 네. 배당주 사고 있다 그랬잖아요. 갖고 계시진 않은 거죠? 안 갖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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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김선인 의원님, 네. 경기 둔화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경기 둔화를 피하는 업종. 지금 경기 둔화일 때 오히려 관련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피할 거면은 이미 진작에 좀 피해야 됐던 게 아닌가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라고 종목을 피해야 된다면은 시장을 안 좋게 보고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경기 둔화의 피해를 입은 업종들을 준비를 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 반도체 업종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환율에서 살펴보자면은 요즘에 참 재밌는 게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으면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요즘엔 뭐 역전 거꾸로 가는 포인트도 많죠.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 자체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피해를 보는 포인트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환율에 따른 사실 수혜 업종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오로지 그냥 시장에 따라서 조금 낙폭가대한 대형주들이 또 실적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좀 하반기 때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코스닥 보면은 외인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간에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던 외인들이. 근데 그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 2차전 쪽도 굉장히 좀 많고 주로 대형주 위주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폭가대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에서 빠르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차라리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경기 둔화를 보고 종목을 베팅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많이 늦은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 급부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경기 방어주 중에 가장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통신주거든요. 통신주. 네, 통신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나쁘지 좋고. 않죠. 뭐 SK텔레콤부터 LG플러스 다 좋게 봐요. 항상 이 시점으로 보자면 진짜 지금 시점 밀렸다가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밀리지도 않았어요. 상승 흐름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고 그 전에 좀 밀리긴 했지만 회복이 좀 빠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배당 매력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 배당주를 언제 사냐면은 2분기 때 주로 산단 말이에요. 4월, 5월, 6월 이때 5월 달에 보통 많이 산다고 해요. 그때 가장 좋다고 얘기하죠. 연말에 사는 것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주가도 빠진 상황에서 실적도 견조하니까 특히나 통신주의 실적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려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통신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주식을 한다 생각하신다면은 SK텔레콤도 괜찮을 것 같고요. LG U+, KT 다 나쁘지 않은 좀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자체 모멘텀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원전,
수소, 방산 이런 쪽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정지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게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잖아요. 네.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고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늘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침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고요. 뭐 나빠 보이지도 않고 수소 쪽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국내 쪽이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던 부분들이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이 먼저 더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소 쪽도 괜찮고요. 그 방산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 주도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시작이 됐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아마 방산에 대한 뭔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가서 뭐 우리나라 국산의 무기를 좀 도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이 무기가 상당히 싸요. 경쟁사의 이 대비보다 상당히 네. 좀 싸요. 그리고 향후 AS가 상당히 좀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뭐 불행한 얘기지만 아직까지 분단 국가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나름대로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에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이랑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나라도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다른 유럽 국가라 러시아와 인접 국가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능이 좋고 좋은 그런 무기 체계를 한다라면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성장 섹터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도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도 체크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쏠쏠한 수익 중간 배당 시즌 3%대 배당주 노려볼까? 이렇게 악재가 가득한 약세장에서는 피난처 또 배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6월에는 중간 배당에 나서는 종목들이 꽤 많죠.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당주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OX를 통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정재훈 위원님 준비되셨죠? 네. 네, 하나, 둘, 셋. 네, 배당주 지금 접근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윤 위원님. 지난주에는 좀 불안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배당주를 약간 좀 고민해봤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반등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배당주 3% 이상 뭐 주는 종목도 많고 뭐 아니면 좀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마 이번에 0.6%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361원인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은 또 가격이니까 뭐 재밌는 또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은 6월 28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6월 28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상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29일 날 그 다음 날 파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게 시장이 지금 단기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배당 금액과 더불어서 수익까지 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정도 배당 가지고 만족하실 수는 없겠죠. 좀 더 이제 큰 배당을 노리고 대응하신 분들, 아까 또 얘기하셨던 통신주 같은 경우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 우리나라 금통이나 FOMC 전까지 해서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될 거예요. 유가가 또 밀리면서 물가가 지금 분명히 안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썸머 랠리의 시작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쭉 올라갈 시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한 뭐 큰 종목들의 좀 배당을 노려보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혹시 실적이 작은 종목들은 이게 문제가 배당 금액을 갑자기 줄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큰 거 위주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냥 배당, 삼성전자가 배당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위주로 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주가 실적까지 좋은 찐 배당주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BNK 금융지주를 배당 네네. 관련 추천을 드리기도 했어요. 배당이 8% 수준입니다. 연말 배당 8%인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사실 금융주들의 좀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잖아요. 그쵸.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뭐가 있냐면 금리가 아주 천천히 그래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으로 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천천히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상승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연말 되면은 분명히 이제 뭐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 8, 9%씩 나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자를 내다 못 버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유럽 시장 전체 주택 시장들 보시면요. 독일도 그렇지만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유럽이 전체적으로 딱 그래요. 근데 유럽도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압박 오겠죠. 이게 또 뭐 이자를 못 내는 상황들이 오는 경우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냐면 2008년 리먼 사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연준에서 봤을 때 미국 은행들 최악인 금융 위기가 오더라도 은행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 문제는 없다고는 이제 어제 기사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래도 너무 큰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종목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좀 큰 종목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정지현 위원님 네. 배당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쪽 보세요? 안전마진이니까 사야죠.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중간 배당이든 뭐든 간에 배당주는 안전마진이에요. 그렇죠. 시장에서 그나마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오히려 비빌 언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표를 보게 되면 뭐 중간 배당 수익률이 뭐 3%대 뭐 이렇게 내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하는데 중간 배당 8% 나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 빠져도 배당주 매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계속. 전 배당주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당장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시장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뭐를 하든 간에 좋아질 때 있고 나빠질 때 있고 주춤할 때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돌아설 거니까. 그럼 그걸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두 달 할 것도 아닌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아이들 예를 들어서 10년을 가져가야 돼요. 10년 동안 뭐 초등학교 입학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뭐 예를 대학교 학자금을 쓴다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제 10년 정도라고 가족을 한다라면 배당 수익률 10%짜리 주는 기업을 사면 되잖아요. 그럼 10년이면 원금이에요. 10년이면. 만약에 그 전에 올라가면 그건 덤이고요. 근데 과연 그 주가에서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좋게 되면 배당 금액은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내 지금 시가 배당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내 노후 자금을 그쪽에다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물론 시장이 빠지고 뭐하고 하니까 막상에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길게 보게 되면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 투자나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긴 여유 있게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8% 배당 나왔는데 딱 샀는데 배당락 치고 나서 8% 빠져서 출발해 버리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통신주도 말씀하셨듯이 통신주들도 중간 배당이 나와요. 지수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지수 방어로 통신주들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애들 많이 빠져 있으니까 중간 배당 쪽을 노리든 배당을 노리든 지수 방어를 노리든 그런 몇 가지가 들어맞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도 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에 배당 10% 주는 곳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당근 분이 있죠. 10% 넘어가는 기업들도 넘는 있고 것도 있어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찾아보셔야죠. 찾아봐야 되나요? 그럼요. 아, 직접. 지금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냉정하게. 저 사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행주 막 배당이 몇 %다 7, 8%다. 네.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그 엠포탈에다가 네. 배당주라고 그렇죠. 배당주라고 검색만 그렇죠. 하셔도 네. 좀만 내려보시면 이게 쭉 나옵니다. 뭐 이크레더블 16%, 효성TNC 14.5%, 뭐 NH투자증권 우선주 뭐 12%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선은 검색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매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배당도 좀 미미한 거 아닌가요? 큰 손들한테만 해당할 것 같아요. 배당주의 매력은.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금액이 작다면 뭐 우스갯소리로 진짜 괜찮은 점 한 종목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몰빵해야 된다고 저는 주로 얘기를 해요. 언제 이제 돈을 벌 거냐. 근데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죠. 투자 스타일 자체가. 금액이 이제 최소한 1억도 아쉽죠. 배당 받기에는 금액적으로. 한 뭐 3, 4억에서 뭐 5억 이상은 되시는 분들이나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좀 수준이니까 배당 자체가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은행보다는 적금 넣는 거보다는 안전하게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또 많이 빠진 상황에서 현 시장에서 또 배당주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은행 수익보다 낮고 이자도 낮고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반등도 노릴 수 있는 자리니까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네.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네. 이 코로나가 하고 시장이 막 올라가면서 증시가 막 호황기를 누리며 난리 났었죠. 동학개미도 네. 나오고 막 했었어요. 그때 막 TV에 막 나왔던 부분들이 택시기사분이 계셨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만 계속 샀어요. 그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그쵸. 났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긴 관점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배당은 배당대로 나와 수익은 수익대로 내. 그러니까 좋네요. 어떤 부분들이 더 좋은 건지 이게 나는 투자 금액이 작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뭐 중간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빠져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더 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디램 가격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디램 가격 계속 빠진다고 있고 막 시장에서 몇 % 빠지고 있네 뭐하네 그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디램 익스체인지 보게 되면 디램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 보면. 근데 그거를 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디램 쪽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병행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선희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추천을 드렸죠, 제가. 네. 그리고 나서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이 방송 초반에 5월 달쯤에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꺾이는 모습인데 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원체 좋아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는 실적 예상치가 뭐 꺾이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오히려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퍼센테이지상으로. 그래서 충분하게 좀 반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말쯤 됐을 때의 이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은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외인들의 입장에서 매력도가 사실 반도체 쪽에선 삼성전자보다 좋을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에 따른 부분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의 판매가 저조할 수 있다는 부분, 삼성전자 이슈지만 하이닉스에서는 그런 흐름 자체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주제 마무리해보고요. 우리 김선희 위원님 오늘 네. 종목 가져오셨죠? 오늘 종목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죠? 아니 이게 네.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바닥이 일정 부분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삼성전자. 왔어요. 삼성전자 가지고 나오면 사실 전문가들 욕 먹어요. 왜요? 이게 뭐 이런 거를 알아서 이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 12시에 이제 검색어 10 종목 하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항상 좀 드리고 있는데 요 근래 이번 주 거의 뭐 수목금 상황을 보니까 조금 상황 자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그간 좀 다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왔던 점도 굉장히 조금 오랜만에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신권의 매수도 지금 현재 잠정치로 나가지만 50만 주 이상의 매수가 잡히기도 하거든요. 연기금도 그렇게 팔다가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다고 하고 있고 자꾸 무슨 MSCI 그 지수에 뭐 편입이 돼야 무슨 상관이냐고요. 기관들 자체가 스스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나라 기관들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싸다면은 과감하게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게 아니라 줄이고 우리나라를 더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야 되지 않을까요? 모건 스탠리의 시총은 한 150조 가량이 되고요. 삼성전자 반도 안 돼요. 그런 회사가 이렇게 지금 쥐고 흔드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애플과 비교했을 때의 이 PER 차이가 도대체 몇 배인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기관들이 좀 대응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지금 반대 양상을 보여주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좀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 자체가 약간 부실하지만 금융 투자 쪽에 자금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자산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 자체의 연기금이나 이쪽에 정책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는 있지만 기관들의 본연의 자산을 가지고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제가 6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좀 반등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 7만 원, 2차 8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저희 위원님들의 성함, 김선윤 혹은 성공 정재훈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한번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뵐게요.